대구에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겠다. 벌금 부과하겠다 이거거든요. 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우리 방송에 이진현 의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벌금을 물릴 수는 있어요. 법대로 하자면. 근데 이게 법대로만 되기가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안이 어저께 KF94 쓰면 답답하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덴탈 마스크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쓰죠. 사람들이 치과에서 나눠주는 마스크. 그러니까 그 입을 가리기 위한 용도의 마스크만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 지방 정부라고 하는 것이 니들 마스크 안 쓰면 우리 벌금 매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300만 원 사실 벌금 매기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매길 거야가 나는 그런 방식은 이명박근혜 때 끝나야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구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구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은 좀 특수한 상황 속에 있으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마스크를 혹 준비 안 했으면 가까운 약국이나 뭐 공공기관에 가시면 마스크를 나눠드립니다. 뭐 시 예산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특별 예산도 내려갔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지 안 쓰고 나온 벌금. 이건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고를 키웠던 상황인데 신천지 관련 등등 초기 방역 관련 등등해서 그 모든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이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권징징 대구시장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지금 정부의 방역 단계를 낮춘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 정부 공격용으로 지금 대구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정부에서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 플레이, 일종의 언론 플레이인 거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징징이 아니라 권영진 시장이 의외로 지지율이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대구가 지금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뽕 받아서 내가 정부가 지금 앞서서 치고 나갈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오히려 대구가. 근데 지금 정부의 대응 단계를 낮춤으로써 본인이 치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대구시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와서 마스크에 대한 이런 행정명령 발동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스크 수급도 안정이 되어 있고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영진이 굳이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에는 목적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신천지 때는 행정명령 발동해라 이재명처럼 막기 그럴 때는 안 하다가 마스크 안 쓰면은 벌금 매기겠다고 행정명령 발동하겠다 이런 뉘앙스라 그러면 그냥 속치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 전국 지하철장 중에 제일 대응 못해서 우리는 욕을 먹었는데 대구 시민들은 권영진을 뭐 대선 주자급으로 만들어 줘버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이게 일종의 뽕에 취해버린 상황이라고 난 봐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는 어떤 메시지에만 몰입하다 보니 밖에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모자란 애인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 셀프 위에 갇혀버린 거죠. 내가 마치 자기 스스로가 이재명급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고 무서운 얘기예요. 여당 사람들이 유튜브에 취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듯이 이분도 이제 누군진 모르겠지만은 뭐 이제 대구가 어쨌든 TK 지역이 국회의원들을 싹쓸이 했으니까 자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누군가 이제 뽕을 한참 많이 넣어줬겠죠. 어쨌든 행정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짓은 보통 같은 경우는 예산 모자라서 국민들한테 삥 뜯어내는 수단이거든요. 이런 거는. 보통 그치. 예. 그 교통경찰들이 쫙 서 있다가 그렇죠. 딱 그 황금어장에서 그냥 막 세금 걷어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친 짓이에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이 기회에 대구 어떤 시민들도 이 사람에 대한 실체를 좀 정확히 좀 알았으면. 아니 정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 보면은 막 어떤 아줌마가 막 잠깐 손도 안 댔는데 막 쓰러지고 하는 그 오죽했으면 장풍이라는 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만약에 민주 진영의 도지사나 시장이나 또는 정치인이 그런 짓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바로 퇴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쇼를 다시 한번 기획을 한 것 같은데 이 자체는 대구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미래통합당을 그렇게 높은 지지율로 지지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를 두 번째 칸을 찍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지지자의 수준을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그러니까 우리 쪽 찍어주시지 않은 깨어있는 시민 말고 아직도 미통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아 지금은 권영진이 이재명 놀이하는 거예요. 근데 안 통하는 정확한 거죠. 거예요, 그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분을 도와주는 참모가 안티일 수도 있죠. 뭐 이런 선택을 하게끔한. 진짜로.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뭘 봤냐면 그 장제원의 언행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놈이지만 그 이낙연 총리의 안정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언론에서는 유족들과 언성을 높였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직접적으로 본 이낙연 그 전 총리는 절대 주변 사람과 언성을 높일 그럴 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냥 쓴 겁니다. 언론이 주작한 거예요. 언성을 높였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일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문도 있나요? 조선 니뽀만 알고 있는데 북조선일보. 조선 니뽀라고 그 일본식으로 발음하는 신문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일부의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이낙연이란 정치인이 어떻게 그 문제를 안정적으로 처리한지를 보여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오히려 상대 정치인, 욕했던 정치인을 창피하게 만드는,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그마저도 굴복시키는 토황소 경문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결이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죠.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총리라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재발 방지 약속을 할 때 노력은 해보겠지만 내가 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야기 그렇죠. 전체의 결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성만 있고 눈물은 없는 정치의 진수. 소름 돋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과한다고 하니까 또 대인배의 풍모를 느낀다.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예요. 이낙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해 유족분들한테는 막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상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 가서 그분들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그런 욕을 먹고 돌아오는 것도 난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하게 막 욕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라고. 그거를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치인의 역할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법과 제도 시스템 굳게 모든 게 다 움직여야 된다고. 그리고 그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거기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유족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거나 그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신문에 어떻게 실릴까요? 이낙연 벌써 대통령 된 듯. 이런 식으로 실립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낙연 총리는 지금 그 말을 아끼는 것 자체가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고 정세균 총리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실 총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쳐주면 장제원이 뭐 이제 받아 치는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설전을 이루면서 장제원은 그걸 바랬을 텐데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전 총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가족 앞에서 조선일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의 태도를 보였지는 않았겠죠. 네. 제가 여기서 장제원 의견 멘트들을 보면서 예전에 유시민 작가한테 바른 말을 정말 싸가지 없이 한다라는 어떤 다른 분이 하셨던 말이지만 비슷한 프레임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 하는데 이따위로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개념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낙연 전 총리가 대응을 정말 잘 하신 거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반인으로서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20여 년 전, 한 18년 전에 나경원 의원을 100분 토론에서 처음 봤을 때 열받았던 감정을 그대로 가지게 하는 분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첫 100분 토론 나왔을 때 야, 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딴 거짓말을 꿋꿋하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논리 없는 단정짓는 어떤 야, 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정도 가지고 단정 짓고서 확증 편향을 얘기할 수 있지? 그런 분노가 있었는데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그게 본성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단정 짓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이라서
그냥 욕이 나오는 어떤 제가 욕은 안 하는데 유일하게 욕하는 여자가 한번 해봐요. 그- 못 딱 볼게. 하지 마. 이런 말 뭐 아무튼 평소에 제가 욕을 안 하는데 그분 나면 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남자로서는 장재현 의원이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한테서는. 근데 이분은 그 어떤 진보 진영한테 때로는 상식적인 인간으로 비춰지는 어떤 연기도 해요. 그러면서 말싸움을 할 때는 말꼬리 잡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민의식이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깔보는 역량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사실은 이 랜덤으로 태어난 예. 부모 찬스로 지금까지 자식 새끼까지도 부모 예. 찬스 주고 있는 인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싸구려 나경원 버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어설프게 똑똑한데 뭐 이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정말 이분도 이제 욕이 나오는 버전이라서 저도 이제 솔직히 이번 총선에서 이분은 떨어졌으면 했는데 붙은 네, 장재원이 몇안 말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맞아요. 네. 지금 언론에서도 최근에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보수 쪽에서 말 좀 되는 사람, 좀 논리 갖춘 사람 최근 나와서 이제 방송 나오는 것도 보면 나름 논리 있게 조곤조곤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리 있는 척. 그러니까 장재원이 네. 말한 그 뭐 소름이 돋는다라거나 이런 말들이 사실은 저는 이 소름 돋는다는 표현을 장재원 아들 꺼내 쓰고 싶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성만 있고 눈물은 없는 정치의 진수라는 말은 장재원은 역시 세월호에서 교훈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가족들이 모인 사고의 현장에서 같이 울고 불고 난리를 쳐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이성이 있었다는 것에 저는 오히려 더 칭찬을 해야 되는 지도자는 그래야 돼.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이성은 없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것도 가식 쇼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더 열받는 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훈은 장재원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걸 보여줬다고 장재원 생각합니다. 이야기보다는요. 이낙연 총리가 갖는 일종의 품위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그런 자리에 가면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아무 직책도 없지만 핵심 실세처럼 느껴지는 분이기 때문에 하소연하고 싶었을 거고 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겠죠.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똑같은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긴 하지만 이런 거거든요. 내 새끼나 내 가족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을 닥치면요. 유족들은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책임감 있게 바꿔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이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